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세금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속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이 겪을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언젠가 받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때 이제 상속 시점 다가왔을 때, 그때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속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속인이 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해주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보통 자녀한테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상속인에게 물려줬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예를 들어 뭐 1월 10일이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언제요? 1월 31일이 되겠죠. 1호부터 6개월 내에 신고니까 어떻게 됩니까? 7월 말까지 신고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 그 다음에 10년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에 증여한 것을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다 합산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공제 비용을 빼면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는 상속공제, 기본적인 법적인 공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충분히 잘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설명드렸었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 시일 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 시일 전 5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겠죠? 그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공제에서 보시면 기초공제와 그 일괄 공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일괄 공제는 그냥 5억 원이에요. 기초 공제는 2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공제가 별도로 있어요. 인적 공제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장애가 있으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적 공제가 틀려져요. 그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큰 걸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괄 공제 외에 별도로 있는데, 배우자 공제는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그냥 5억 원까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만약에 같이 받게 되면은 10억 원까지 그냥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배우자와 자녀분이 같이 받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세율이죠.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이 아까 나왔었죠.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등등등 비용 빼고 상속 공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 빼게 되면은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다가 누진세로 작으면 작은 세율,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얼마 전에 그 넥슨 김정주 회장이었죠. 뭐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6조가 나왔다고 하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억 원 넘어가야 50%지만 그런 어떤 그 재벌 기업가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몇 조, 뭐 몇 천억 되니까. 그러면 절반 이상, 뭐 근데 65%인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뭐 법률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절반 이상은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도대체 국가가 상속받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사들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대체로 너무 높다라고 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비율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뭐 서민정책을 주로 펴시는 정당에서는 뭐 상속세 더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뭐 1억 이하, 뭐 1억에서 5억 이하 요 정도 선이겠죠. 여기서는 한 1, 20% 정도로 높은 세율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이것저것 다 해서 과세표준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원까지는 1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해서 3억까지니까 나머지 2억 부과는 얼마입니까? 20%니까 얼마예요? 2, 2, 4, 4천만 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3억을 과세표준, 3억 정도를 상속을 받게 되면은 5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 받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 여러분들 신고 세액 공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3% 공제합니다. 그럼 아까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빼준다는 얘기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일단은 상속세를 계산해 봤을 때, 이 내용은 지금 2022 주택가 세금이라는 국세청 그 책자에서 지금 사례를 뽑은 겁니다.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세액 25억 원짜리를 상속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기타 다른
복잡하니까 다른 어떤 비용들은 처리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그럼 상속세 가세가액이 25억인데 이 중에서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더 크면은 이거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기초공제가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인적공제가 3억을 넘겨야지만 이쪽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적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을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요즘에도 하나 아니면 둘 정도밖에 없잖아요, 자녀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괄공제 선택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괄공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는 5억 미만의 경우에는 5억까지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가정해서 10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상속세가 20억에서 10억 빼주니까 과세표준이 15억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세율표대로 하게 되면은 15억 원 구간이 어디입니까? 30억 원이야. 40%네요. 15억에다가 40%면 6억이고 6억에서 1억 6천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 4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산출세액이 4억 4천만 원인데 지금 자녀한테 준 걸로 가정한 겁니다. 뭐 세대 생략 할증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은 4억 4천이 확정이 되고요. 그러나 신고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3%를 받게 되는데 1,320만 원 빼주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은 4억 2,68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25억짜리 받으면 4억 정도 내는구나.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20%가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계 시기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공제가 설명드렸고요.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요. 상속을 2억짜리 받았어. 어쨌든 다 5억까지는 해줘요. 근데 상속을 얼마 받았냐면 25억을 받았어요. 25억을 받으면 이거를 5억 공제, 5억 공제가 아니라 이 금액 전부를 다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그리고 한도액인데, 한도액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자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 원 중에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원까지 사실상 다 해주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 빼주거나 뭐 30억 해주거나 다 빼준다는 얘기죠.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30억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5억입니까? 30억이니까 잘 헷갈리는데 이러신 분이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25억짜리 상속받았다. 그러면 20억을 다 까줍니다. 다 까줘요. 그런데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편분이 만약 돌아가시고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줬다고 했을 때는 25억짜리 줬다. 그러면 배우자한테는 이 30억까지는 다 공제해준다고 했으니까 상속세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으로 돌아가셨으면은 아내분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배우자분, 엄마도 조금 있으면은 돌아가실 수 있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럼 그때 이제 자녀들한테 나눠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돼서 또 어차피 상속세를 내야 돼요. 만약에 뭐 가액이 늘어나기라도 하게 되면은 괜히 상속세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억 정도를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한테만 증여하게 되면 자녀한테 안 주고, 자녀한테 주지 않고 배우자한테만 주게 되면 30억에 대한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배우자분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녀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이때 또 이제 세금이 크게 부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우자분하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 나눠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여기 혹시나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분은 1.5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할 거라서 다 1대1입니다. 예, 1대1대1. 뭐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 있다. 이렇게 4명한테 그 상속을 한다 그러면은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괄공제가 5억이었고 기본공제가 2억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인적공제를 더해주는 건데, 그러면 인적공제가 3억 원이 넘어야지만 일괄공제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 말씀드렸는데, 인적공제에 대해서 공제액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녀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자녀 공제만 따지게 되면 6명이 있어야지만 동률이잖아. 5억하고, 그죠? 2억에다가 5천 곱하기 6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기본의 인적공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합니다. 그쵸? 5천만 원밖에 안 해주니까. 이게 뭐 한 2억씩 해준다 그러면 이익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성년자한테는 1인당 1,000만 원 연, 그 다음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그럼 나이가 예를 들어 10살이다. 그러면은 9천만 원 공제해준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가 있다면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 장애인분은 역시나 1인당 1천만 원인데 19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여명. 지금 남자는 한 80세, 여자는 86세인가요? 뭐 이 정도 됐는데 뭐 한 30살이다. 남자고 그러면 50년이니까 5억이죠. 맞나요? 그렇죠. 10년에 1억이니까 5억 정도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분이 혹시 있으시게 되면은 인적 공제가 더 유리하긴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웬만하면 일괄 공제 5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상속 당시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자녀가 2살, 2살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 40세 장애인분이시고 자녀가 1세와 7세가 있다. 그럼 일단 자녀 공제 2인 5천만 원 1억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공제 한다 그랬죠? 미성년자 1천만 원에 1세니까 18년도 남았죠. 성년 되기까지. 7세는 12년이 남았죠. 그래서 1억 8천, 1억 2천에서 3억을 받고, 자녀 공제 1억을 받고, 그래서 총 일단 4억을 받은 상태에서 장애인 공제가 기대여명, 남은 게 47.3, 그러면 저거겠네요. 87.3세 정도나 된다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그래서 4억 7,300. 이러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총 8억 7,300만 원이니까, 일괄공제 5억보다 위잖아요.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거죠. 내용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지난 시간 증여세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로 할게요. 아버지한테 주지 않고, 손자한테 주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건 세대를 건너뛴 게 아니죠. 당연히 뭐 줄 사람이 손자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생존해 계신데 자기의 아들이 잘 살고 있는데 손자한테 준다. 그랬을 때는 건너뛴 거죠. 자기 아들을 건너뛴 거잖아. 그 손자한테 간 거잖아. 이랬을 경우에는 30% 할증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갔을 경우에 2번에 걸쳐 상속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이게 줄 거 아니 우리 손자한테 주자라고 한 방에 가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30%를 할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정말 금액이 큰 20억 원을 초과하면서 미성년자한테 줄 때는 40%까지 하는데 우리한테 좀 드문 케이스니까 이런 세대 건너뛴 할증 과세에 대해서는 30%가 부과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증여세 했을 때랑 똑같은 세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증세라고 해가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해서 같은 법률 체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상속해 주시는 분이고 상속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소급해서 10년, 과거 10년 돌아봤을 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빼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그건 5년 이내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과세표준 낼 때 기준합니다. 자, 그러한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빼고 우리가 배웠던 상속 공제금액을 빼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이 과세표준을 세율별로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50%까지 된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를 해주니까 이걸 잘 챙겨 먹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을 해준다. 근데 기초공제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인적공제를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합쳤는데 이게 5억보다 크다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괄공제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는 5억을 공제를 해준다. 받은 게 없거나 내지는 5억 미만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5억까지 공제를 해줘서 최대 10억까지는 그냥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 받았을 때 30억 원까지 배우자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0억 원 중에 작은 것들 법정 상속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다 한도액 빼주니까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30억까지 해준다. 결국은 30억까지 상속받은 배우자는 전부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닌 건 나중에 배우자분도 나이가 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상속을 결국 해줘야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상속세가 더 커질 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녀분하고 나누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공제는 이제 자녀공제가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로자 65세 이상의 동거가족이 있다면 역시 5천만 원 빼줍니다.
그와 별도로 미성년자라 그러면은 성년이 될 때까지 연 1,000만 원씩 더 빼주게 되고요. 장애인분은 기대수명까지 연 1,000만 원을 빼준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혹시 가족 중에 있다면 이런 것들과 자녀공제 합쳐서 3억 원이 넘게 되면 이걸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공제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건너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지 않고 바로 손자에게 줄 때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지 않고 손자한테 줄 때는 30%를 할증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상속세를 해봤는데요. 상속세는 뭐 자주 나오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기본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중에 뭐 이런 상속세를 받을 일이 생기시게 된다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당시에 바뀐 법은 없는지 바뀐 세율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만 좀 나중에 자세히 좀 이해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게 취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까지 한 7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전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시고 좋은 일 되시는,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